LH에 분노한 민심 채찍질로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서울, 부산 이 시장 후보를 응원했는데요. 예, 전화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 이제 퇴임하셨으니까 네. 지금은 석 달 정도 됐는데 예, 네. 근황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죠. 네. 그동안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서 심신의 그 이번 상처와 피로를 다스리며 치유하는 시간을 보냈고요. 또 검찰 개혁을 바랬던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또 저 스스로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성찰하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네. 네, 그동안 또 찾아뵙지 못한 분들 찾아뵙고 또 소회와 정담도 나누고요. 또 최근에는 검찰 개혁이나 LH 사태로 그 부동산 개혁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께 의견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쉬면서 좀 성찰의 시간을 갖고 계시다는 네. 얘기인데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정치권에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재보궐선거에 쏠려 있기 때문에 네, 네, 선거 국면이 여권으로선 여당으로선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잖아요. 네. 지금 네.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은? 우선 뭐 국민들께서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그 상실감, 특히 또 이 문제는 우리 사회 불평등 양극화를 키우는 문제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도 좀 그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지난 그 제가 장관 재임 시절에 부동산 투기 사범을 근절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는데 네. 사실은 뭐 검찰 그 총장이 그 제 식구 감싸는데 급급하고 또 장관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아마 지난해 투기 건절을 했더라면 LH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좀 안타깝죠. 또 그러나 당정이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제 정의를 세우겠다 확고한 의지를 보이면서 후보들이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요. 민심의 그런 그 목소리 채찍질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네. 진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반전을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반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이 박영선 후보, 김영춘 후보의 경쟁력이 야당 후보들에 비해서 월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뭐 그 후보들 개인적으로 훌륭할 뿐만 아니라 네. 그 상대 후보들이 지금 시대에 맞지가 않거든요. 우선 그리고 또 뭐 이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걸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 후보가 그랬다면 언론이 검증을 깨알같이 할 것이고요. 그 정도면 아마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나. 후보 자격조차 없지 않나. 어떤 공인 의식도 없는 것이고 투기 의혹을 받고 있고 후보 부산이나 또는 뭐 그 서울시장 후보 야당 네.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예. 특히 이제 오세훈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네. 그 장관님 지역구에 출마했던 야당 후보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내곡동 문제는 좀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건가요? 사실은 오세훈 후보는 뭐 거짓말로 계속 일관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거짓말이 서로 맞지도 않고 앞뒤 맞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또 투기 문제를 넘어서서 공직자로서의 태도 자세에 있어서 자격이 없다라고 알 만큼 돼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오세훈 후보가 스스로 이 시장을 그만두고 사실은 뭐 시대 정신에 맞지 않게 그 무상급식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근데 무상급식 문제만 하더라도
12년 동안 고등학교까지 그 무상급식을 완성해서 이제 잘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년 동안 하나도 바뀌지 않은 5후보를 보니까 마치 그 냉동고에 보관돼 있다가 꺼내놓은 그때 그 사람 같은 인상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 1000만 시정을 맡길 만한 인격이나 실력을 갖추었나 하는 점은 아마 시민들께서도 몹시 회의적일 것 같아요. 네. 내곡동 땅 문제에 있어서 이 거짓말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인가요? 그것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지만, 네. 노무현 정부에서는, 환경부에서도 반대를 하고 또 서초동 주민들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접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살려내서, 셀프 보상을 받은 것인데, 그걸 밑에 있는 국장 정결이라고 하는데 법령상 찾아보면 보금자리 관련 법령에는 시장을 경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 시장이 모르면 안 되는 직무유기인 또 모르고 그냥 정결이다라고 우기면 그 자체가 직권남용이거나 하는 거죠. 이해충돌 문제도 기본적으로 있는 거지만 네. 뭐 이런 이제 여당 다른 의원들도 그렇고요. 여당 지도부도 네.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지적하시듯이 이번 선거가 이제 LH 사태에 대한 이 국민적 공분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돌파하는 게 여당으로서는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부동산은 사실은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는 것이고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창업을 해도 높아가는 그 지대 때문에 힘든 거죠.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때 이제 터진 LH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심을 겸허하게 이제 받들면서도 저는 이제 지대 개혁을 꾸준히 주장을 해온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불로소득 추구 세상이 판치면 결국은 이 소득 주도 성장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시장 전체가 이 공정한 경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근원적인 해결이 좀 필요한 거고요. LH 사태에 이 공직자에 대해서 기강도 바로 잡고 또 이 그러니까 부동산 정보고 이런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호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부동산 시장의 어떤 이 경제 정의를 세우는 것. 그래서 제가 최근에는 토지 공개념 네. 이런 걸 헌법상에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네. 토지라는 게 한정된 자원인 것이고 또 그게 생산과 또 이 생활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제한도 필요하다 하는 게 헌법에 122조에 못 박아져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이미 90년대에 있었던 그러나 이제 사문화되어 있는 입법부가 그 법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자라는 제안도 드렸고요. 그래서 입법 국회 여야를 넘어서서 다 국회가 그런 법을 살려내서 경제 정의를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당으로서는 또 선거 국면이 좀 힘들어진 데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도 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네, 네. 예, 장관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 총장은 중수청을 반대하면서 사퇴한다 이렇게 명분을 내세웠는데요. 예. 그러나 이미 서초동을 중심으로 해서는 대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서부터 이미 총장 재임 시절에도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또 이제 정치권도 사실은 자꾸 유혹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사태는 정치에 참여를 하기 위한 기획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여론 지지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정치 군인처럼 이 정치 검사 역시 민주주의의 독초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를 어렵게 가꾸었습니까? 30년 전에 이 학생들의 희생을 통해서 시민들까지 넥타이 부대로 나서서 6월 항쟁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정치 군인 세상을 끝내자라고 해서 정치 군인을 물리쳤지만 30년이 지나서 이 촛불로 세운 나라의 정치 검사가 등장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렵게 가꾼 민주주의의 정원을 망치는 독초와 같은 것인데요. 이 대선 지지율 좀 높다고 해서 마케팅용으로 쓴다든지 하면 그 책임을 반드시 국민이 물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윤석열 총장의 이 행보는 이 정치 검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 과거 네. 정치 군인들과 맥을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장관으로 있을 때 그런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징계위에 회부한 이유이기도 하죠. 근데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장관님이 지난 1년 동안 이제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 또 지나치게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좀 힘들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장관은 사실은 그런 이 지휘 감독권자이거든요. 그래서 70년간 그 무건 적폐, 검찰 적폐를 청산하는 책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혁의 주체인 쪽과 또 개혁에 저항하는 쪽은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장관이 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 사유를 국민들한테 밝히면 언론은 그것에 대해서 왜 지휘권을 발동했는지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검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지 않고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충돌했다, 갈등이다 이렇게만 보도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질문도 있는 것인데요. 제가 갈등을 키웠다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가 않죠. 어떻게 70년간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하는데 조용히 그냥 되겠습니까? 그렇게 조용히 되면 쉬웠겠죠. 누구나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그때의 장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그렇게 검찰을 해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 걸 온 국민이 알 수도 없었겠죠. 박범계 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었잖아요. 네. 결국 대검이 이제 무혐의로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걸 일각에서는 한명숙 구하기라고 프레임을 씌우는 걸 봤는데요. 사실은 검사가 재소자인 그 증인을 군대식으로 진술 내용을 암기하도록 만드는 집체 교육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허위 정언을 하게 해서 증거를 날조한 것은 엄청난 심각한 사안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사안인 거죠. 그러면 이걸 그냥 지나친다면 누구라도 똑같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검찰이 겉으로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지만 그걸 정갈 보도처럼 사용하는데 공정과 정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형사 사법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건이고요. 이렇게 증거를 날조하고 가공을 해서 사실은 법원도 속인 거거든요. 그와 똑같은 일을 세월이 지났지만 못 고치고 있는 걸 라임 사건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에서 재소자 불러가지고 재소자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수사와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불러서 고위층 이름을 대라, 제보를 해라 이렇게 짜집기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게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정 검사가 감찰 지시를 받고서 6개월 동안 6천 쪽에 달하는 자료를 만들고 기소 의견을 냈어요. 기소 의견을 냈다는 건 그만큼 그게 문제가 있다,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검사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서 결국은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다수결로 이걸 무혐의 결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합동감찰을 박 장관이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미 제가 있을 때도 그 재소자를 불러서 반복 소환한다든지 또는 재소자한테 범죄 정보를 킨다든지 하는 걸 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 약속하기 전에 이미 FGI 이른바 재소자 그 대면 조사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똑같이 되풀이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검찰 조직의 범죄를 덮고 가겠다, 국민을 속이겠다 하는 쇼인 거죠. 합동감찰, 예, 네. 합동감찰도 뭐 큰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는 건데. 쇼라는 거죠. 대국민 쇼고 사기극이라는 거죠. 네. 네. 예,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빨리 네. 흐르는데 네. 또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장관짐의 향후 거취입니다. 뭐 네.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데 어떤 계획을 좀 세워놓고 계신가요? 최근에 그런,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재보궐 선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네. 개인적인 뭐, 말씀을 드리기는 적당하지가 않고요. 다만, 제가 역사의 퇴보는 자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 언론도, 이런, 뭐, 대선 후보를 띄우기에 급급할 게 아니라, 공평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갖고 온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요. 저도 어떤 시대를 고민하면서 저에게 맡겨진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거죠. 네. 예, 인터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